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341호에 게재된 테슬라의 제조 혁신 후편 전동엑셀 $1000 이하로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오토모티브 7월호 54에서 59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를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2030년까지 연간 2천만 대의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겠다고 선언한 미국의 테슬라. 그 야망을 실현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제조 비용의 저감입니다. 2023년 3월에 개최한 2023 인베스터 데이에서 보여준 차세대 전기차가 쥐고 있는 패를 해설하는 후편으로 전동 파워트레인과 충전 인프라의 비용 저감 대책이나 부품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한 테슬라의 제조 전략을 정리합니다. 테슬라가 전동 파워트레인 비용을 대폭 낮추기 위해서 히토류 금속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구동용 모터를 개발하고 인버터에 탑재하는 탄화규소 파워 반도체는 기존 시스템 대비 75%나 줄이는 등 저가 전기차 전용으로 준비한 자동차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에서 파워트레인 부문을 총괄하는 콜린 캠벨 부사장은 차세대 파워트레인 비용을 $1000까지 낮추었는데 다른 자동차 업체는 이 숫자에 근접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에 찬 자신감을 보이며 한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동 파워트레인은 구동용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로 구성된 일체형 유닛을 말하는데 이른바 전동 엑셀, 이 엑셀과 동의어입니다. 히토류 금속 프리, 가격 급등이나 산출이 중국에 편지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피해 히토류 금속을 사용하지 않는 구동용 모터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니온 덴산도 2023년 가을에 히토류 금속 프리 모터를 탑재한 전동 엑셀의 양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테슬라도 히토류 금속의 수요는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히토류 금속의 채굴에는 환경과 건강 등의 면에서 리스크를 수반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히토류 금속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영구자석식 동기 모터로 테슬라는 모델 S나 모델 X에서는 구동용으로 영구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유도 모터를 사용했었고 그 이후에 출시한 모델 3와 모델 Y는 뒷바퀴 측에 영구자석식 동기 모터를 채택했습니다. 이 모터는 네오디움 자석을 사용하는데 네오디움을 기반으로 고온 환경에서도 보좌력을 높이기 위해 디스프로슘과 테르비움을 첨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테슬라는 차세대 파워트레인 전용의 구동용 모터에 대해서 히토류 금속을 일체 사용하지 않는 영구자석식 모터를 선택했다고 밝힙니다. 모델 Y의 구동 모터에서는 3개의 히토류 금속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모터 한 개당 사용량이 약 500g으로 많은 것이 네오디움이고 약 10g을 사용하는 두 가지 재료가 디스프로슘과 페르디움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히토류 금속 프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는 유도 모터나 권선계 자기식 동기 모터 등이 있지만 모두 자석을 사용하지 않는 모터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차세대 제품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영구 자석식 동기 모터에서는 사마린 코발트 자석을 사용하는 움직임도 있지만 사마린 코발트도 히토류 금속입니다. 테슬라가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발표 내용을 충족시킬 후보 중 하나가 프라이트 자석을 사용하는 동기 모터일 것입니다. 네오디움 자석이나 사무린 코발트 자석에 비해 자력에서 떨어지지만 그 약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로테리얼, 구 히타치 금속은 일정 조건 하에서는 네오디움 자석을 사용하는 모터와 동등한 레벨의 출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다고 2022년 12월에 발표했으며 이미 전동차 전용의 구동용 모터형 자석으로서 제안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1000 이하의 전동 파워트레인의 실현을 위해 모터와 함께 중요해지는 것이 인버터의 비용 절감입니다. 테슬라의 인버터는 파워 반도체에 탄화규소를 충족하게 사용해 왔습니다. 캠벨 부사장은 탄화규소는 훌륭한 반도체이지만 고가이기 때문에 차량의 양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며 차세대 제품에서는 탄화규소를 75% 줄이는 방법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캠벨 부사장은 구체적인 감축 수단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타사와 비교했을 때 테슬라의 우위성으로 열 대책과 전용 반도체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탄화규소 반도체에는 대전류를 흘려보내기 때문에 순행 방열 기구가 필수입니다. 테슬라는 파워 반도체를 순행하는 막대 모양 피넥 모양과 배치를 고안해 냉각 성능을 높였고, 게다가 인접하는 모터나 감속기의 윤행 기구도 활용하는 더블 냉각을 하였습니다. 캠벨 부사장은 이러한 고안을 통해 C판 인버터에 비해 2배의 방열 성능을 실현했는데, 방열 성능을 높일 수 있으면 탄화규소 파워 반도체 칩을 보다 작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전용 반도체에 관해서는 파워 반도체를 제어하는 MPU, 마이크로 프로세싱 유닛 전용품을 개발했는데, 기존 시스템에서는 범용 MPU를 4개 사용하고 있던 것을 1개의 전용 MPU로 대체하여 이를 통해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충전 인프라 담당 수석 이사인 레베카 티누치 씨가 최근 몇 년간 킬로와트아워당 급속 충전기의 충전 비용을 40%나 낮출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테슬라는 충전 관련 비용 저감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 충전 비용이란 전기 요금을 제외하고 그 인프라 상각에 드는 비용을 총 충전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이 저렴할수록, 그리고 같은 급속 충전기로 많이 충전할수록 이 값은 작아집니다. 전자의 인프라 구축 비용 저감에 대해서는 하드웨어 비용과 설치 비용의 양면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하드웨어는 충전기의 설계부터 제조까지 수직 통합으로 전기차 등의 다른 제품과도 부품 레벨에서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타사와 비교해 염가로 제조할 수 있다고 하며, 주거용 교류 충전기의 경우에는 경쟁사와 비교하여 소매 가격이 북미에서 20%, 유럽에서 50%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설치 비용에 대해서는 급속 충전 사이트에 관해 자사에서 토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설치도 시행하며 그 건설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디누치 씨는 미국 뉴욕주에서의 대응을 들었습니다. 테슬라 공장에서 토대에 4대의 고속 충전기를 장착한 유닛을 만들고 트럭을 이용해 그것을 그대로 현지로 수송합니다. 현지에서는 크레인을 사용하여 유닛을 내려 지면에 고정하는 방법을 취합니다. 이 결과 설치 비용을 15% 절감하고 설치 기간도 며칠 만에 완료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설치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만큼 빨리 충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을 저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급속 충전 사이트에서는 하드웨어 비용과 도입 비용의 합계가 경쟁 타사의 평균과 비교하여 호주에서 35%,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55%, 뉴욕주에서 75% 낮다고 합니다. 충전기 한 기당 충전량은 최근 몇 년간 30% 향상시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충전기 1기당 충전량을 늘리게 되면 사용자의 대기 시간은 길어져 불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차량과 인프라 데이터를 모두 파악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사용해 사용자를 전체적으로 최적의 충전 사이트로 안내할 수 있다는 사실로 이 문제에 대처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용률은 전술한 바와 같이 30%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 사이트에서 유저가 기다릴 가능성은 2%에서 1%로 반감했다고 하며 향후 개량을 통해 한층 더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량과 충전 인프라의 양면에서 비용 절감을 추진하여 연산 2천만 대를 목표로 하는 테슬라. 그 야망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또한 공급업체입니다. 테슬라의 칸 부디라지 부사장은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수반된 부품 부족과 생산 혼란을 악몽이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만 부족해도 가동 중단에 내몰리는 자동차 생산 라인에서 부품의 안정적 조달은 테슬라가 생산 규모를 키우는 데 필수 조건입니다. 2023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공급망을 담당하는 2명의 부사장이 등단했습니다. 한 명이 부디라지 씨로 전자부품이나 파워트레인, 배터리 관련 사업을 총괄하며, 또 다른 한 명이 로시안 토마스 씨로 차량을 비롯한 상품과 태양광 패널, 설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명의 부사장이 프레젠테이션에서 강조한 것은 공급망의 간소화입니다. 토머스 부사장은 공급망의 간소화가 영산 2천만 대라는 목표에 대해 자신 있게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급망이라는 완벽을 요구하는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적을수록 미스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휴먼 에러도 무시할 수 없는데, 그래서 테슬라는 소수 정예 팀으로 완전 자동화를 목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테슬라는 플랫폼 쇄신을 계기로 거래하는 공급업체를 극적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모델 S와 모델 X에 사용하는 플랫폼인 SX 플랫폼에서는 1차 부품업체로부터 조달하는 부품이 3,400개, 2차 부품업체에서는 2만 1,000개였습니다. 이를 모델 3와 모델 Y에 사용하는 3Y 플랫폼에서는 티어 1을 2,100개, 티어 2를 19,000개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급업체의 기술력과 재정적 측면 등을 판단하여 테슬라의 기준에 맞지 않는 업체를 3Y 플랫폼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저가의 차세대 전기차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 중이며 공급업체 수를 계속해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공급업체가 의자 뺏기 게임에서 계속 승리하기 위해서는 테슬라가 요구하는 생산 자동화에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주체인 생산 라인도 많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자동화가 가속화되었는데 일예가 전기차의 열관리 시스템의 사령탑을 담당하는 히트펌프인 옥타밸브입니다. 실내 공조나 리튬이온 배터리, 파워트레인, 전자제어 유닛 등 냉각과 가온이 필요한 부품의 온도를 관리하는 것으로 100개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합니다. 100개 이상의 부품을 전 세계의 공급업체로부터 수집하고 있었는데 원격 관리가 어려워 품질 면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립 작업의 일부를 자동화했지만 그래도 품질은 개선되지 않아 가 1층의 자동화를 결정했습니다. 자동화 라인은 시뮬레이션으로 사전 검증을 하고 공장 레이아웃을 여러 번 재검토해 프로세스를 최적화하였습니다. 어느 기구를 구입하고 무엇을 테스트하면 좋을지까지 세세하게 공급업체에게 전달하면서 자동화 라인의 도입을 결정하고 나서 약 8개월 만에 완성했습니다. 그동안은 1,000명의 직원이 필요했지만 10명이면 충분하게 되었고 불량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노동력 확보는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 인건비가 늘어나는 가운데 노동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노동인구의 교체도 심합니다. 한편 자동화 라인의 도입 비용은 향후 10년 동안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테슬라는 전망하며 연산 2천만 대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람의 노동력에 의지하지 않는 자동화 라인의 전면 도입이 필수라고 합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acjtic.sn.ac.kr에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신환경 규제 유로 7, 전기차를 둘러싼 유럽의 전략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